라벨을 이제 보셔야 돼요. 라벨에 꽤나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일단 저기 보시면 맨 윗단에 보시면 위스키 종류 써 있죠.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이제 제가 저게 뭔지 설명을 안 해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벤이라고 써있네요. 증류소 이름 겸 저 위스키 이름이에요. 보통 증류소가 있으면 자기네 증류소 이름으로 위스키가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더블 우드 이렇게 써있네요. 더블 뭘까요? 오크통? 오크통. 더블 숫자 몇이에요? 2개. 오크통 2개 썼다는 뜻이에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밑에 또 풀어서 써놨어요. Matured in two distinct casks 이렇게 써놨는데 캐스크는 오크통을 의미하거든요. 숙성을 2개 다른 캐스크 썼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크통 정보를 주면 좋겠죠. 어디 써있냐? 여기 써있어요. 퍼스트 캐스크, 여기 세컨드 캐스크. 이거 라벨은 좀 옛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데 요즘 발벤이 어디 써있냐면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써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크통은 이걸 썼고요. 어떤 맛이나 향이 나고요. 두 번째 거 이런 거 썼고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용량, 도수 이런 거 당연히 써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숫자, 숙성 기간.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다 또 눈을 피하시네요. 요거 한 잔 주문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베니 원샷 플리즈. 여기 한국이에요. 어떻게 주문할까요? 발베니 한 잔? 발베니도 종류가 많잖아요. 발베니 12년 전. 니트. 발베니 12년 니트로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신대요. 어떻게 주문하실 거예요? 저거 똑같지? 이게 묻어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주문하시겠습니까? 발베니 더블우드 12년산 주세요. 니트로 주세요. 온도락을 주세요. 마지막 한 분만 더 물어보고 어떻게 주문하시겠습니까? 발베니 12년산 니트 한 잔 주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12년이냐 12년산이냐 뭐가 맞을까요? 근데 12년산이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요. 12년산은 틀린 표현입니다. 연산이란 표현은 해잖아요. 빈티지가 있다면 이제 연산이 맞는데 저건 숙성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틀린 표현이에요. 만약에 저는 몇 년산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2000년산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건데 저건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12년 하시면 돼요. 12년 혹은 15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저 표시는 최소 숙성 연수예요. 최소. 제가 또 지금 최소라는 단어를 굳이 또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발벤이라는 증류소는 1872년인가 9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되게 오래된 곳이고 창고 가면 오크통이 엄청 많겠죠. 숙성 중인 애들이. 그러면 같은 날에 숙성을 시작한 애들도 창고가 있으면 저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나요. 위아래가 환경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알코올 도수도 다를 거고 맛이나 향, 색깔도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발베니를 샀더니 이거랑 이거 색이 달라요. 맛도 달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크통을 몇백 개씩을 섞어 버려요. 그 한 통에 넣고. 당연히 다 발베니가 만든 것만, 그래야 싱글 몰트니까 발베니가 생산한 오크통만 몇백 개씩을 섞어서 짠 만든 거를 병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몇백 개 섞인 거가 숙성 기간이 또 다 똑같진 않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장 짧은 연수를 써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가장 짧은 연수라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옆에 있는 거 한 30년 숙성된 거 이렇게 숟가락 하나 퍼가지고 넣고 30년 이렇게 하면 거의 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숙성 연수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베니 12년 저 한 병에는 12년 동안 숙성된 원액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쟤네도 돈 벌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저 12년 만들려고 막 3, 40년 숙성된 원액을 넣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넣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2년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리는 거였고, 이제 앞으로 위스키 드시다 보면 이제 연산이란 표현이 이제 거슬릴 거예요. 오늘 알아버려가지고 또 한 모금씩 하세요. 말 안 하면 안 드시더라고요. 저도 당 떨어져가지고 초콜릿 하나 먹어야겠어요. 싱글 몰트 위스키 아직도 헷갈린다.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위스키가 빈티지가 아예 없진 않아요. 빈티지 있는 위스키가 가끔 있어요. 비쌀 뿐입니다. 이제 위스키 드시다 보면 가끔 들으거나 접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캐스크 스트렝스랑 싱글 캐스크. 이제 두 개 헷갈릴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캐스크 스트렝스 뭔가 세 보이죠 이름이. 물 안 탄 위스키예요. 오늘 마시는 건 다 40도대죠. 근데 캐스크 스트렝스는 오크통 숙성이 끝난 원액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물 안 타고. 걔네들은 50도에서 한 60도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부릅니다. 즉 물 안 탄 위스키. 근데 오크통끼리는 섞을 수 있어요. 물만 안 타면 돼요. 그 다음에 싱글 캐스크. 이건 쉽죠. 오크통 한 개만 쓴 거예요. 안 써. 오크통을 딱 하나만 쓰고 뭐 제한된 양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는 저기 라벨 보시면 여기 캐스크 번호 써 있죠. 왜 오크통 하나만 썼잖아요. 관리하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크통 종류, 여기 PX라고 써있죠. 네, PX. 그 생각하는 그 PX 아니고요. PX는 페드로 히메네즈라는 와인 종류예요. 포도 품종 겸 와인 종류. 그래서 그 페드로 히메네즈라는 와인을 담았던 통을 썼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혹스헤드를 써있는데 혹스헤드 이거는 오크통 사이즈예요. 250리터짜리. 스코틀랜드는 225에서 250리터짜리 많이 쓰는데 저 혹스헤드가 돼지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오크통에 위스키 가득 채우면 돼지 한 마리 무게랑 비슷하다 그래서 혹스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오크통 종류, 그 다음에 언제 증류, 술을 끓였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숙성했고 언제 병에 담았는지, 총 몇 병 나왔는지. 오크통을 딱 하나 쓰니까 총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한 300병대 많이 나오거든요. 323병 중에 190번째 병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위스키 러버인 코리아 써있죠. 한국에 이렇게 모임하시는 분들이 오크통 채로 산 거예요. 사갖고 병에 담아서 나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크통 채로도 거래가 돼요.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 이거 몇 도짜리예요? 물 안 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싱글 캐스크이면서 캐스크 스트렝스 쓴 거예요. 두 개의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물도 안 타고 오크통도 하나만 썼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대만의 카발란이라는 위스키가 유명하거든요. 걔네들은 솔리스트라고 불러요. 솔리스트. 이제 여행 가시거나 이러면 공항에 카발란 위스키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 이제 솔리스트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 알코올 도수가 다 막 50 몇 도에 막 60도짜리 오크통도 하나 썼고 물도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캐스크 번호가 써 있거든요. 카발란 위스키에. 그러면 번호가 다르잖아요. 알코올 도수도 달라요. 같은 종류인데. 그래서 일부러 높은 거 찾아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렝스랑 싱글 캐스크 알아두면 좋다. 만약에 누가 나 이거 무슨 위스키 캐스크 스트렝스 받았는데 먹어볼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 네. 비싸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물 안 탔죠? 원액에 가깝죠? 당연히 비싸고. 싱글 캐스크 레어 하잖아요. 비싸요. 누가 준다? 고마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재미없는 거 이제 조금 해야 돼가지고 한 모금 또 하세요. 이제 좀 알딸딸해야 지나가니까. 이제 제조 과정은 알아두면 좋긴 해요. 있어 보이잖아요. 자, 재료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재료 이야기 중에서 곡물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과일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어요. 보리, 옥수수, 밀, 호밀 이런 곡물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거기다가 물 그리고 효모 끝이에요. 다른 첨가물 안 들어가요. 내가 바닐라 향 나는 위스키가 좋다 그래가지고 막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바닐라 빈을 넣었다? 그 위스키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곡물 대신 과일로 만들었다. 얘는 뭘까요? 이제 발효만 하면 와인인데 위스키처럼 발효해서 끓이고 숙성했어요. 그럼 걔가 뭐냐면 브랜디예요. 그게 브랜디예요. 그러니까 위스키랑 브랜디의 큰 차이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곡물이냐 과일이냐. 물론 디테일까지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크게 보면. 그러면 꼬냑은 뭐예요? 고구마? 아니요. 꼬냑 많이 들어봤죠. 꼬냑은 뭐냐면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만든 브랜디예요.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 꼬냑 지방의 그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안동소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브랜디와 꼬냑, 브랜디가 더 큰 범위, 그 안에 이제 꼬냑이 있는 거예요. 자, 위스키랑 다른 이야기였지만 알아두면 좋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재료는 이렇게 되고 이제 만드는 과정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몰팅. 아까 몰트 뭐였어요? 메가, 싹틔운 보리. 그 단계예요. 보리를 물에 담가갖고 널어서 싹 틔우고. 근데 우리가 보리 키울 거 아니잖아요. 네. 멈춰줘야 돼요. 그래서 말려줍니다. 보리를 건조해갖고 가루를 내요. 그게 이제 몰팅 단계예요. 물에 담그고 널어서 싹 틔우고 말려서 가루 내기. 이게 몰팅이고, 저기 사람이 시커먼 거 뭐 하나 들고 있죠. 저건 이제 초콜릿 아니고 피트, 2탄이라고 하는 퇴적층이에요. 스코틀랜드는 땅 한 3, 40cm? 1m도 안 파도 저런 이 2탄층이 있어요. 저걸 캐가지고 보리를 말릴 때, 보리를 건조할 때 쟤를 연료로 쓰면 오늘 마신 네 번째 거, 탈리스커 같은 향이 나요. 그게 피트예요. 저 향의 원인이 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끼나 이런 게 좀 살아있죠, 아직. 그러니까 퇴적이 오래 안 된 저 층을 캐서 연료로 만들어서 피우면 우리 훈연하는 느낌처럼 피트한 향을 머금습니다, 보리가. 이게 이런 위스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게 원인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보리 색이 달라요. 초콜릿색 나죠? 오른쪽에 있는 거. 초콜릿 몰트라고 해서 로스팅 한 거예요, 로스팅. 우리 커피처럼. 저렇게 만든 위스키가 뭐가 있냐면 시그넷이라고 있어요. 글렌모렌지 시그넷. 이제 이것도 면세점 특산품 중에 하나인데 경험해보시면 좋습니다. 위스키에서 초콜릿 풍미랑 커피 풍미가 나요. 맛있어요. 근데 비싸요. 비쌉니다. 꼭 면세점에서 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몰팅이 끝났어요. 이제 보리 가루가 됐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갖고 죽처럼 만들어줘요. 그게 두 번째 매싱이에요. 굳이 번역하면 당화 과정인데,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곡물들은 다 전분 상태잖아요. 전분이 쪼개지면서 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럼 이제 달달한 죽이 돼요. 근데 뜨거운 물만 붓는다고 해서 분해되진 않아요. 왜 분해가 되냐? 아까 싹 틔웠죠. 볼이 싹 틔우면서 당화 효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당으로 쪼개주는 효소가 만들어져서 당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저걸 식힌 다음에 세 번째 효모를 넣어갖고 이제 발효시키는 거예요. 이제 효모가 달달한 당을 먹고 이산화탄소랑 알코올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기 통 안에서 뽀글뽀글 끓어올라요. 이제 뜨거워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발효가 끝났어요. 발효는 짧게 하는 데는 한 2, 3일, 길게 하는 데는 한 일주일 하는 데도 있어요. 발효가 끝나면 당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제 점점 시큼한 맥주가 돼요. 8에서 10도짜리. 이때부터 이제 술인 거예요. 발효 끝난 거에다가 홉을 넣으면 뭐가 돼요? 맥주 되겠죠, 맥주. 홉 넣고 열 처리하면 이제 맥주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위스키 만들 거니까 발효가 끝난 술을 증류기에 넣고 끓여주는 거예요. 증류.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발효된 술을 한 두세 번 끓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끓이면 거의 한 7, 80도짜리 술이 돼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에탄올, 메탄올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거를 오크통에 넣고 이제 숙성하는 거예요. 쭉 숙성하면 색깔도 바뀌고 맛이나 향이 만들어지고 병에 담겨서 판매가 되는 건데, 도수가 높은 술을 오크통에 넣다 보니까 증발될 거잖아요. 오크통이 완전 밀폐가 아니에요. 접착제나 이런 걸 바르지 않거든요. 그냥 나무 껴 맞춘 거라서. 그럼 이제 저 증발되는 양을 뭐라고 하냐면 엔젤스 쉐어라고 해요. 천사의 목, 천사들이랑 나눠 먹는 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스코틀랜드는 조금 습하고 전반적인 연평균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증발량이 좀 적습니다. 1년에 한 1, 2%.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고숙성 위스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막 30년, 40년 많이 안 날아가니까. 자, 대만 여행 해보셨어요? 대만? 덥죠? 네, 더워요. 증발량 몇 프로나 날아갈까요? 1년에 많이 몇 프로? 2배? 한 2, 4%? 10% 이상 날아가요. 1년에. 그래서 대만 위스키들은 짧고 굵게 숙성을 합니다. 증발이 많이 되는 대신 숙성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빨리 숙성이 돼서 짧고 굵게 숙성을 하는 거고, 대만도 이제 타이페이 여행 가시면 카발렌 증류소 투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어 투어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 갔을 때만 해도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가 있었나? 없었어요. 한국어 투어가. 근데 생겼대요. 그래서 만약에 대만 여행 가시면 카발렌 증류소 투어도 좋습니다. 거기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체험도, 위스키도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위스키가 만들어져요. 되게 좀 긴 과정 만들어지죠. 어느 단계가 가장 길고 중요할까요? 자신 있게 숙성. 모르니까 온 거잖아요. 숙성 제일 길죠. 짧으면 2, 3년, 길면 몇십 년. 그래서 오크통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오크통은 속을 태워요. 그을립니다. 저런 생나무가 아니라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불로 태워줍니다. 그래서 오크통 속은 시커매요. 태워주면서 다양한 맛 성분들도 만들어지고 색깔도 갈색으로 바뀌는 이유가 저거예요. 뭐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태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기도 중요하겠죠. 자, 오크통 사이즈가 작을수록 숙성이 빠를까요? 클수록 빠를까요? 자, 작을수록 빠르다, 클수록 빠르다. 거의 반반이네요. 정답은 작을수록 빨라요. 왜냐하면 위스키 양 대비 닿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나무랑. 우리 얼음 녹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마한 거 여러 개 녹이는 게 빨리 녹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보통 250리터짜리 혹스헤드 많이 쓰고, 미국은 배럴이라고 해서 200리터짜리 많이 써요. 그래서 미국 위스키들은 배럴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캐스크라는 표현 많이 써요. 더 큰 애들은 뭐 와인이나 럼, 다른 술을 할 때 많이 쓰고, 보통 위스키는 250리터나 200리터짜리 많이 써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종류도 중요해요. 미국 애들은 어떤 거 쓴다 그랬어요? 새우크통. 새우크통에 숙성을 보통 하고, 그러면 버번 위스키 만들었어요. 그럼 빈통이 생기잖아요. 누가 가져간다? 스코틀랜드 애들이 가져가요. 가져가서 내 위스키 숙성하는 거예요. 그게 버번 캐스크예요. 앞에 EX 붙이기도 하는데, EX 버번은 그 전에 버번 만들었던 통이에요 라는 뜻이고, 오늘 마시는 거 저기 글렌피딕 쟤도 버번 오크통 숙성을 해요. 거의 대부분을. 그 다음에 와인 담았던 통도 많이 써요. 특히나 스페인의 쉐리 와인 종류들을 담았던 통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담았던 것도 써요. 혹시 맥켈란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맥켈란? 뭐 드셨어요? 기본 12년. 맥켈란이 쉐리 와인 오크통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맥켈란을 드셔볼 기회가 생기시면, 이게 라벨 보시면 쉐리 오크 캐스크라고 써 있을 거예요. 혹은 더블오크라고 써 있는데 쉐리가 좀 더 비싸요. 더블오크보다. 그래서 쉐리 오크통 쓰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맥켈란, 그 다음에 뭐 글렌드로나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크통 종류에 따라서도 맛이 되게 다양하게 바뀐다라는 거. 아까 발베니 오크통 몇 개 썼어요? 더블우드 몇 개 썼어요? 2개 썼어요. 2개 쓰는 이유가 다채로운 맛과 향을 만들려고. 발베니 더블우드 같은 경우는 한 11년 반 정도는 버번 캐스크, 나머지 한 6개월을 쉐리 와인 캐스크, 이렇게 써서 옮겨 담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게는 1개, 많게는 5개도 써요. 오크통 되게 많이 쓰죠. 오크통 만들 때 참나무 쓰잖아요. 미국 쪽에서 자란 참나무 쓰느냐, 유럽 쪽, 특히 스페인 쪽에서 자란 참나무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랑 그 밀집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스키에도 영향을 줘요. 과학이에요. 생각보다 과학입니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이제 오크통 종류에 따라서도 위스키의 어떤 향이 나는지도 달라져요. 그래서 내 취향이 갈리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4개가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버번 위스키가 내 입에 맞아, 혹은 버번 통을 쓴 위스키가 내 입에 맞아, 혹은 피트 위스키가 내 입에 맞아,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드셔보셔야 취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식하시면 안 돼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드셔보시라. 스코틀랜드 여러 지역에서 위스키 만듭니다. 그냥 넘어가고,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요 아일레이라는 섬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아일라 혹은 아일레이, 요 섬 지역에서 만든 위스키가 피트한 위스키가 많아요. 그래서 라벨에 아일레이 써있다, 소독약 맛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측하실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 밑에 병들 보시면 좀 세 보이죠? 약병처럼 생겼죠? 이렇게. 얘는 피트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만들지만 얘네들은 피트해요. 그 누구지? 조니 뎁이 좋아하는 게 요거예요. 라가블린 16년. 아파가지고 술 먹지 못할 때도 냄새는 맡았대요. 그 다음에 위스키를 즐기려면 바에 갈 수도 있지만 맨날 바 가면 통장 돼요. 통장. 내 취향이 조금 잡혔다, 그럼 이제 사 먹어야겠죠. 자, 일단 대형마트 요즘에 많이 팔죠. 대형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게다가 이제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오더, GS 어플이나 CU 어플, 그 다음에 데일리샷, 이런 어플들 통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편의점 어플은 내가 편의점으로 픽업을 가면 되고, 우리 집 근처로 이렇게 픽업지 선정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샷이란 어플은 데일리샷과 제휴된 술집이나 음식점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바틀샵, 거기로 우리가 픽업을 가면 돼요. 부산은 그래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전문적으로 파는 스토어, 샵들 많이 생겼죠. 가자주류도 있을 거고, 와인앤모어, 그거 기타 등등 또 많아요. 그런 데서 구매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남대문 시장을 가는데 부산은 깡통시장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또 위스키 저렴하게, 거기도 현금으로만 되죠.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만 될 거예요. 이제 현금가인 대신 좀 저렴하게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놀러 가는 겸 가서 한두 병 사는 것도 괜찮고. 가끔 이런 걱정하세요. 가짜 아니에요?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 위스키는 아니고 뭐 이런 거죠.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안 먹어, 되팔거나 뭐 이런 술들이 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다양한 공급처에서 위스키를 살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샀어요. 한 병을 내가 다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골로 갈 수 있으니까 남아요. 남으면 보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뚜껑 잘 막아서 세워둬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세워둬야 된다. 특히나 코르크로 돼 있는 거 눕혀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코르크가 돼 있는 거는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되잖아요. 와인 코르크랑 달라요. 와인 코르크는 팽창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역할 자체가 산소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역할이에요. 근데 얘는 그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막아놓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격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눕혀놨어요. 지금은 당장은 안 새겠지만 계속 이렇게 두면 여기로도 셀 거고, 증발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코르크 맛이 담겨요. 그래서 절대 눕혀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파라필름이라고 쭉 당기면 늘어나는 거 있는데 그거 뭐 감아놓기도 하는데 굳이 자주 먹을 건데 뭐 떼다가 다시 하기 귀찮거든요. 그냥 잘 세워놓으시면 되고, 당연히 직사광선 안 돼요. 모든 술들은 직사광선에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베란다 이런 데 두시면 안 돼요. 방에 책 몇 권 빼고 거기다 이렇게 딱, 아니면 그냥 책상 위에. 그리고 온도차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지 않은 곳에. 제일 좋은 보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박스채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먹다가 그냥 박스로 넣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빛도 안 들어오고 온도 변화도 좀 막아주고 하니까 그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질문, 유통기한. 위스키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위스키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류주예요. 증류주. 끓인 술이죠. 알코올 도수가 20도만 넘어가도 이 미생물이 살기 힘들어요. 번식하기 힘듭니다. 근데 얘는 다 40도 넘죠. 얘가 못 살아요. 술 자체가 썩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위스키는. 근데 발효주들, 와인이나 막걸리, 얘네는 도수가 낮죠. 미생물이 번식을 잘해요. 그러니까 얘네 상하는 거예요. 근데 위스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뚜껑만 잘 막아놓으면 100년 뒤에 먹어도 되긴 해요. 먹어도 되긴 한데 최상의 상태는 아니겠죠. 맛이나 향이 조금은 이게 좀 변질되거나 날아갈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게 따면 한 2, 3개월 안에는 드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그것도 취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딴 위스키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따놓기도 해요. 내 취향이 있으면 요거 이제 빈병들이 생길 거잖아요. 빈병을 한두 병 놔둬요. 그리고 새 거를 사요. 바로 소분해요. 반반이든 3분의 1씩은. 그래서 이제 공기 접촉을 많이 미리 해놓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에어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향이 부드러워진다거나 열린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취향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위스키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들이 옛날에 출장 가시다가 사와서 모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창고 이렇게 찬장에 먹어도 돼요. 단 체크해보고, 아 얘가 이제 단종이 됐나,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나 체크해보세요. 내가 먹은 이 한 모금이 엄청 비싸졌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지만 혹시나 이제 미래에 가능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다 알려드렸고, 질문 좀 받아볼게요. 어느 바를 가야 되나요? 부산에서요? 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 친구랑 부산 바 투어를 해볼 건데, 근데 유명한 데 몇 군데 있어요. 오늘 홍단이라는 데 가볼 거고, 메이크 제로라는 데, 그런 데들은 좀 칵테일이 메인인 데긴 해요. 그리고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바, 이렇게 누워있다, 판매용인데 다 먹은 게 아닌데 나오시면 돼요. 따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술이랑 코르크가 너무 자주 붙어 있었거나 혹은 코르크 불량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와인 따는 것처럼 해가지고 쑤셔가지고 뽑아도 되고, 아니면 폭 넣어서 걸러 먹어야 돼. 와인도 그렇게 먹잖아요. 코르크 깨지면 잘 살살 돌려서 빼거나 그냥 폭 넣어서 먹거나. 위스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은 코르크 버리지 말고 몇 개는 좀 모아두세요. 이렇게 깨지면 그거 이제 대신해서 박아놔야 되니까. 보통은 저도 니트로 먹고, 제임슨 같은 거는 언더락으로 먹고 하이볼은 이왕이면 탄산수 넣어서 먹고, 탄산수. 맛없는 위스키도 몇 개 막 모아가지고 옥구통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나만의 블렌디드 위스키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오크 칩을 사세요. 오크 칩이 빨리 우러나고, 소주에다가 넣으면 또 소주 위스키가 돼요. 이제 좀 저렴한 걸 샀는데 내 입에 엄청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티 있으면 티를 우리세요. 거기다가 티백이나 티를 우려갖고 하이볼 만들어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저는 보통 TWG 거 뭐 블랙티나 잉글리시 블랙퍼스티나 이런 거 가게에서도 티 하이볼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10,000원짜리도 되게 맛있어져요. 심지어 소주에다가 티백 넣어도 맛있어요. 다음에 회식 때 한번 티백 들고 가서 해보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랑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고깃집들 콜키지 프리 많잖아요. 근데 버번 위스키가 또 고기랑 페어링 많이 하거든요. 바베큐나 이런 거랑. 그래서 뭐 버번 위스키 그냥 메이커스 마크 고기 회식할 때 하나 들고 가셔도 좋고, 캠핑 갈 때도 좋고, 아니면 이제 피트하고 좀 가벼운 위스키들은 해산물 페어링하고, 굴철 되잖아요. 유튜버 분들이 피트한 위스키 굴에 이렇게 먹어요. 우리 멍게주 먹는 것처럼 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냑을 저렴하게, 깡통시장 가야죠. 아니면 이제 프랑스 꼬냑 가서 사야.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애들은 또 프로모션처럼 런칭을 하거든요. 뭐 그럴 때 사거나. 그리고 박람회 같은 거 부산에서 할 텐데, 백스코 이런 데서 박람회는 그래도 조금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박람회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년 오시는 분들은 캐리어 끌고 와요. 어차피 난 술을 살 거니까 캐리어나 밖에 다니는 거 가져가서 시험 딱 돌고 한 10대 벽씩 사서 가요. 그 다음에 해외 나가실 거면 데일리샷 들어가면 신라면세점 구매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엄청 쌀 때 많아요. 할인율 보시면 한국계 2군데서 만들거든요. 다는 안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비쌀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비싸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술에 매겨지는 세금이 전통주 말고는 엄청 비싸요. 거의 한 120%? 만약에 5만 원짜리가 출고 가면 5만 원 더 붙어요, 세금이. 그럼 거기에 이제 파는 사람 마진 붙으면 한 10만 원 중반에 파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근데 이제 조금 쉽게 먹어볼 만한 거는 기원 위스키라고, 기원, 호랑이, 유니콘, 독수리 이렇게 있거든요, 세 종. 요거는 10만 원 초반에 구할 수 있어요. 한국 위스키 궁금한데 그러면 요거 드시면 돼요. 가성비 위스키요? 가볍게, 저는 가볍게는 제임슨만한 게 없다고 봐요. 제임슨 아이리시 위스키, 하이볼로도 좋고 그냥 때려 먹기도 좋고, 할인하면 2만 원대까지 떨어질걸요? 그냥 무지성으로 먹을 때는 그게 제일. 아니면 에반 윌리엄스, 이마트에 항상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피트한 거는 블랙바틀이라고 이마트 트레이더에서 파는 거예요. 블랙바틀 피트한 블렌디드 위스키.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한 개만 받고, 없으시면 혹시나 나중에 생기면 DM 주세요. 박열이라고 인스타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박열.